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를 107일 앞두고, 그러니까 석 달하고 한 보름 앞두고 전격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82살 조 바이든 6월 27일에 있었던 TV 토론에서 영 아니올시다. 뭐 이런 여론이 들끓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3주 만에 후보직에서 전격적으로 사퇴를 한 겁니다. 올해 60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한다, 인도르스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성명을 냈는데요. 재선 도전을 하려 했지만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도전을 포기하고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11월 5일에 있을 대선을 불과 107일 앞두고 내려진 결정입니다. 경선까지 치른 현직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재선 도전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의 사퇴 결정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경선 단계가 아닌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되는 건 여러 세대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유력한 대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가장 강력한 위치에서 경선 과정을 시작하기는 하지만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에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결정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 그 민주당 내 거물급 정치인들이 잇따라 이번에는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11월 대선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 그 꿈이 무산이 됐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9일에서 22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에 대해서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부패한 조 바이든은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없고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이든보다 해리스를 이기는 게 더 쉬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촌평을 하자면요. 이게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자 그동안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온 그 정치적 상대방한테 이렇게 최악이라느니 부패했다느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더 지지를 받고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동안 함께 자기 대선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온 조 바이든의 최종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남은 임기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트럼프가 더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바이든이 뭐 중동 지역 지금 한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뭐 지지부진하고 뭐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미국 내부 사정도 녹록치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공화당 일부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내년 1월 20일 정오까지 대통령직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를 이어받을 경우에 아주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국 이 선거 자금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모아놓은 선거 자금이 9,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20억 원쯤 됩니다. 근데 바이든과 해리스는 공동 선거 계좌를 운용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사퇴를 해도 해리스가 그 선거 자금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운용할 수가 있는데 다른 후보일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뉴스로 가장 큰 것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주말 동안 받았다라는 게 가장 큰 뉴스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이런저런 사정, 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런저런 얘기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OECD 회원국 국가 중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가 돌아볼 때 참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죠. 물론 김건희 여사 측이나 또 김건희 여사를 역성들고 응원하는 지지자들께서는 검찰 수사 자체가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일단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 그 혐의가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백 선물 이겁니다. 창피한 일이죠. 네. 아무튼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창성동이라고 하면은요 그 예전 청와대 앞에 거기가 뭐 효자동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창성동입니다. 그러니까 경복궁 바로 옆에 그 동네입니다. 여기 이제 서울경찰청 경비대도 있고 거기 이제 우리 경찰청 건물도 많이 있고 청와대 건물도 있고 뭐 안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 청와대 경호처에서도 거의 건물을 두고 있고 아마 그 건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창성동이 그 동네입니다. 옛 청와대 바로 앞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피고발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초동 부근이거나 또는 대통령 공관이 있는 한남동 뭐 그 근처가 아니고 옛 청와대 앞에서 이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이 뭐라고 발표를 했었냐면요. 서울중앙지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럽니다. 말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하게 해가지고 중앙지검 관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좀 오해를 했습니다. 서초동 근처에 서울중앙지검이 그 부속 건물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보안청사? 경호처 시설? 어떤 표현이 더 정확한 걸까요? 그리고 이게
경호와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경호에 문제가 많은 건물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청,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건물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안전에도 문제가 많은 건물입니까? 대통령 부인이 가면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건물입니까? 이런 설명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야당 쪽에서는 특혜다, 또 총장 패싱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어쨌든 대면 조사를 검찰이 한 건데 검찰총장이 몰랐다는 겁니다. 11시 10분께 그때서야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됐다는 거죠. 조사는 낮 12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튿날 새벽 1시 20분에 끝났는데 검찰총장이 알게 된 건 밤 11시가 넘어서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내가 패싱당하고 있구나. 이게 용산 대통령실의 뜻이라면 내가 검찰총장직에 있어 무엇하냐. 그래서 사퇴할 가능성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약 70쪽 분량 먼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라는 것을 사전 고지하는 측면도 있었겠지요. 이제 그것을 보내준 다음에 대면 조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검사 앞에 앉아서 조사하는 장면을 기자들이 누가 됐든 그걸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공개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김건희 여사가 검사들을 만나러 간 곳에서 이제 포토라인 앞에서 사진을 찍게 하는 것이 공개 조사고요. 이렇게 나중에야 기자들에게 통보가 되는 것이 비공개 조사 이렇게 되고 있는데, 패싱당한 이원석 검찰총장 아무튼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를 받느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새로운 불씨를 남긴 김건희 여사 소환, 이런 제목을 붙였네요. 새로운 불씨를 남겼다. 왜? 바로 검찰총장이 패싱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4년 3개월 동안 조사가 미뤄져 왔었는데 이제야 조사가 되면서 그것도 검찰총장을 패싱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주변에 패싱당했다,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라면서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사가 꼭 필요했고 어떻게든 조사를 하려고 한 일이다. 총장한테 사전 보고를 못한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그리고 형사 1부 두 곳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13시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이어서 세 번째로 대통령 부인이 조사를 받은 건데, 앞선 두 여사들은 남편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조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 최 변호사 있죠? 성실히 조사에 임해서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 이랬고요.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설명에 따르면은 이제 검찰총장이 배제된 이유가 문재인 정권 때 당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수사 지휘권을 배제를 시켰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수사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서울중앙지검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이제 논란거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여사하고 두 사람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데 그것은 추미애가 윤석열을 배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무장관도 전혀 다른 사람이고 검찰총장도 다른 사람이에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자동으로 여기서 배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배제한 겁니까? 윤석열이라는 이 김건희 남편 최은순의 사위가 되는 이 사람을 이해 충돌의 염려가 있어서 배제한 겁니까? 윤석열을 배제한 겁니까? 그냥 검찰총장 직이라는 그 자리 자체를 배제한 겁니까?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고발된 지 4년 만에 김건희 여사 비공개로 출장 조사를 한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을 이제 조사를 했겠느냐?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가 조작 그리고 하나는 디올백 이겁니다.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그 쟁점, 핵심 쟁점은 돈과 계좌를 빌려주면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했느냐, 그 이종호라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하고 공모를 했느냐라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 측은 아니다, 그냥 정상적인 투자였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디올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 이거고 김건희 여사 측은 청탁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였던 사람을 포함해서 그 관련자들이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9월 12일 이제 이 사람들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거든요. 그런데 1심 판결문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이 됐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처럼 계좌만 빌려준 사람, 그 전주라고 그러죠. 전주. 발음을 좀 실감나게 해보면 전주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손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도 1심에서는 그 주가 조작에 가담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형을 구형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가담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버려뒀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 손모 씨가 9월 12일 날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것은 역시 김건희 여사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 그 당사자에게는 처벌이 안 가고 공직자한테 이제 처벌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하고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 이후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늦은 만큼 더 엄정하게 해야 한다. 내분으로 치닫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검찰의 김 여사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여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후보들은 김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친북 인사의 정치 공작이었다고 해도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 자체는 부적절했던 만큼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김 여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할 대통령실 내 제2부속실 설치, 대통령 주변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임명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